45번째 캐스트 녹음. 오늘은 정규 방송에서 음악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방송이 아닌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좀 유익하거나 아니면 영감을 주는 그런 인터뷰들을 좀 공유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좀 들려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더 보는 그 강연이 있어요. 바로 진중권 교수의 그 호모 코레아니쿠스, 한국인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이제 출연한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결론적으로 집단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주의가 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다면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성물 근성? 이게 정확하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실 겁니다. 인적인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리티의 원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황당한 거죠. 이게 들어와서 이게 몸에 쌓여버려요. 이게 하비투스예요. 이른바 깔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맞추기 힘들다. 이게 50분짜리예요 사실. 탈리티의 원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50분짜리인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쵸? K리그는 썰렁해도 국가대항전은 항상 그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누가 올림픽에서 금 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좋아는 해요. 근데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때 훨씬 뭐가 하냐면 쟤는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니라 국가의 막 명예가 달려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 국가대표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아니 기성용이 아니 박지성이 갖다 맨유에서 뛰는데 그게 응원하는 거 보면 거의 국가대표 응원하듯이 하잖아요. 박지성이 거기 간 건 그냥 국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한 기량이 뛰어난 친구가 뭡니까?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응원하러 가는데 막 태극기로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국가를 응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국가주의.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한 시장 만능주의가 있어요. 모든 가치를 다 뭘로 환원시키는 겁니까? 돈으로 환원시켜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뭐냐? 위계질서가 있어요. 위계질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갖다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아래를 따져요. 제일 먼저가 일단 나이부터 따지죠. 나부터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재산 가지고 따져요. 그렇죠? 재산 가지고 위아래를 또 따집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가지고 또 차별하죠. 이런 것들. 이런 거면 좀 황당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근대주의 시민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대 시민사회는 바로 뭡니까? 초기 조건은 경제적 불평등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초기 조건이 있잖아요. 출발 조건은 되도록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더라도 법적 또는 정치적으로는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군대식이거든요. 애들 막 교수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자기 선후배한테 막 선배한테 막 깍. 나한테 인사한 줄 알고 그래 되는 거야. 내가 아니야 뒤에 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 별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주의고요. 또 하나는 시장만능주의. 이게 이른바 천민자본주의적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평등하지 못해요. 평등하고 못 참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글 학교를 다니다가 했던 경험인데,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슨 개혁 마인드가 드셨는지 올해는 운동회를 하는데 맨날 했던 거 말고 새로운 종목을 개발해서 오라고 명령을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죠. 뭐가 좋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많은 놀이들을 생각하다가 정말 재밌었던 놀이가 기억이 났어요. 그게 바로 짝짓기 게임 있잖아요. 짝짓기 게임이라는 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집단주의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지독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넷에서 넷이 있으면 정말 딱 붙들어요. 그렇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꽉 붙들어요.
근데 한 놈이 붙으려면 떼내죠, 이렇게. 이게 배제의 논리입니다. 떼내고. 그러다 다시 색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둥, 그냥 또 다른 데 자기 살 길 따라가지고 확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기주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다. 경제 자체는 산업화가 됐지만, 정치, 사회, 문화, 이쪽은 아직까지도 뭔가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사회 의식 같은 것의 형성이 지금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재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 대신에 뭡니까? 원래 들어서야 될 건 개인주의예요. 집단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도 자기를 구별하고 국가든 민족이든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때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는 딱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인주의 이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말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럼 의견을 조정을 해야 했죠. 아니면 아예 접어버려요.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하면 그냥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래가지고 의도 터진다는 경험을 뼈 아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라는 게 이제 미약합니다. 이게 집단주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건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감정이거든요. 사회적 연대의 감정을 해야 됩니다. 솔리다리티라고 이런가? 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당하겠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함께 연대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있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그것 대신에 우리는 집단주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 대신에 뭡니까?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멘탈리티의 구조를 사회 구조 또는 그 사회 운영 원리잖아요. 그 자체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국가주의적 관념, 국가든 민족주의든 사실은 애국이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애국을 해야 할 뭐 따로 애국이라는 걸 해야 할 무슨 방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금 내라는 거 내고 안 떼먹고 그 다음에 병역 의무 웬만하면 하고 내가 내일을 남 속이지 않고 내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곧 나라가 잘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애국이지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적인 의식, 허위 의식을 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등한 관계 양상, 소통 방식의 네트워크적으로 평등한 관계 방식들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우리의 사고 방식과 그다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이 방식 자체를 갖다가 재구조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신가요? 네. 개인주의와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할 때 자율적 주체로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뭐 진중권 씨의 그런 주장. 마지막은 감각인데 센시빌리티라고 감각이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굉장히 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 한국에 딱 왔을 때 놀랬던 게 TV를 틀면 눈물 없이는 못 보여요. 눈물이 막 나. 엉엉 울면서 봤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뉴스가 나가는데 뉴스에도 배경음악을 깔아요. 뉴스가 건조하게 사실만 보도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막 이러고 감성, 정서 이런 게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물론 나쁜 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에 이제 정념이 풍부하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뭡니까? 너무 과격한 거 있죠. 이른바 냄비 근성이라 그러나? 인성의 안정성이 없이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근대화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탈근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른바 근대화 이후에 이제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감성이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육체성, 감각, 감성, 정념 이런 게 이제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른바 포스트 모던한 분위기에 우리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포스트 모던이란 건축, 디자인, 미술 분야에서 1981년도로부터 급격하게 대두된 개념인데요. 현대와 과거의 상호보완적 표현으로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강한 그 정념, 뜨거운 정열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남의 일인데도 뛰어들고 남의 일인데도 분노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한국의 민주화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민주화는 엄청난 거잖아요. 일본만 해도 민주주의를 미국에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독재 정권을 지냈잖아요. 그것과 싸워가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일 먼저죠 우리가 한국이란 말이죠. 이런 위대한 전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뜨거운 정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념이 풍부하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정념을 우리가 보존하고 어떤 정념들을 우리가 좀 억제하고 통제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호모 코리아니쿠스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취를 했고 또는 어떤 한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 그러니까 행동 방식과 그 다음에 사고 방식과 그 다음에 정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디지털 시대에 있고 또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선구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들, 그 다음에 우리 인성 구조들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 강연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조그만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강연이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봤지만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 저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찾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강연인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은 풀버전 50분짜리, 50분 12초짜리인데요. 때는 아주 역사적인 과학들, 산업과와 민주화, 마지막 멘트가 있네요. 열심히 잘 해왔고, 하지만 너무나 급속한 과정 속에서 그런 과학들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잠시 후에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한국사회 역동성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지금 50분짜리를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와 이제 진중권을 같이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네, 한국인 누구인가 진중권 치면 제일 위에 항목에 뜨니까요. 풀버전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어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특히나 해외를 좀 다녀오시고 한국은 왜 외국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외국이 좋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아주 소소하게는 알지만 이걸 전체적인 시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 번쯤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이 강연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